안녕하세요, 상구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자동화 양식 만들기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자동화 양식 여러 가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엑셀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문서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엑셀의 이제 기본 기능과 기본 함수 정도만 가지고도 훨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내용의 문서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엑셀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엑셀은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이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직장에서 말하는 액신들의 특성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문서들의 특징은 그 업무의 특성과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의 특성과 목적을 파악한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라. 자, 효율성은 efficiency라고 해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이제 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투입 대비 선출에 대한 내용인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적게 입력을 하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표현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문서 양식이 효율성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무자들은 좋을지 몰라도 경영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효과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지 경영진과 실무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본 기능을 활용하랍니다. 자, 기본 기능, 엑셀에서 이제 제공되는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2를 눌러서 이제 셀 서식, 흔히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셀 서식을 이용해서 테두리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을 지정을 해주고 변형을 가하고 하죠. 그래서 이 셀 서식에 대한 기본 이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문자와 숫자의 이제 차이점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엑셀은 수치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함수나 수식을 이용을 할 때 도움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 그 데이터 시각화의 한 부분인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색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글자색을 변형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바로바로 눈에 띄게끔 보여주는 것이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할 수 있죠. 조건에 따라 이제 서식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를 만들었을 때 이제 표서식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와 이제 더불어서 이름정이라는 기능을 알게 되면 함수 수식을 쓸 때 범위 지정을 할 때 불필요하게 범위 지정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또 그 이름정의 안에 함수 수식을 넣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는 내가 원하는 텍스트 부분만 추출해내는 기능을 하는 거죠. 함수에 left, right, read가 있지만 이 텍스트 나누기 기능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항목 제거, 말 그대로 중복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조건부 서식과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원래 목적은 잘못된 데이터 입력 오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것만 입력이 가능하게끔. 근데 워낙 그 목록 기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 대상의 목록으로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데이터 집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인데요.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함수 수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그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 양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엑셀 양식을 만들 때 숨기기보다는 그룹 기능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이제 행과열을 숨기기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룹을 줘서 그 부분을 필요 없을 때는 숨기기 하지만 필요할 때는 펼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렬 및 필터 기능.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이 정렬이 잘 돼 있고 필터링이 잘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볼 수가 있겠죠, 쉽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정리됐다면 그 내용을 갖다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주로 이제 콤보 차트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형 그래프를 혼합하는 혼합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하죠.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데이터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차트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죠. 자, 네 번째, 기본 함수로 틀을 만들고 기타 함수로 세부 적용을 활용하자. 자, 혹자는 이 if 함수를 두고 엑셀 함수 중에서 제일 쓸만한 거는 이 if 함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if 계열 함수라고 해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max if, min if 뭐 여러 가지 이제 if가 붙은 함수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if는 말 그대로 이제 조건식 참 거짓이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참이면 참의 값을, 거짓이면 거짓 값을 부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이지만 이 하나의 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죠. 자, 그리고 VLOOKUP. 룩업은 이제 찾다 아닙니까? 그리고 V는 버티컬에 약자해서 세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LOOKUP의 활용도가 참 많죠. 사실 이제 VLOOKUP을 활용을 하다가 좀 더 실력이 향상이 되면 인덱스 매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인덱스 매치를 활용하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count if, sum if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월시적 데이터를 집계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해당 월의 합계 데이터, 해당 월의 개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집계할 때 이용하기 좋죠. 기호도 마찬가지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썸보다는 서브 토탈. 자, 무슨 얘기냐면 썸을 이용하는 것보다 서브 토탈을 이용해서 합산을 하는 경우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서 중에서도 서브 토탈을 이용을 해서 숨기기를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 함수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본 함수들로 큰 틀을 잡고 그때 이제 내용 적용을 할 때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len, left, right, with, find 같은 텍스트 함수, 그리고 날짜, today, weekday, date, diff, year, month, day, date, hour, minute, second, time 이런 날짜, 시간 함수들을 활용하게 되면 일별로 검색을 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월별로 해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count, count A, 뭐 카운터라고도 하는데 이 count blank, ABS, round, round up, round down, int, trunk 등등 이런 함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열려 있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블록과 같이 이 함수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죠.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많이 있고요. 단순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엑셀 자동화 양식을 만들 때는 이 기준 정보 시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기준 정보 시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되는데요. 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시트에 가져가시고 그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은 따로 이제 시트에 정리를 해서 관련 내용들을 VLOOKUP이나 이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매치를 이용하든 카운트 if를 이용하든 sum if를 이용하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기준 정보를 갖다가 다른 시트에다 놓고 해당 활용되는 시트에서는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만 입력해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야 엑셀 자동화 양식으로서의 좀 가치를 좀 더 쉽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찾기가 쉽고요. 자, 6번째, 셀 병합은 가급적 피하라. 우리가 굳이 셀 병합을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이제 셀 병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셀 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셀 병합을 하겠죠. 이 맞춤에서 셀 병합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컨트롤 2를 눌러서 셀 서식을 가져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맞춤에 바로 여기 일반으로 돼 있는데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겉으로 육안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속의 내용은 다르죠. 지금 이거는 병합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병합된 효과도 줄 수 있으니까요. 굳이 병합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서를 만들다 보면 오류나 문제점들을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엑셀 자동화 양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식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